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그림을 그린 것이다. 지금부터 커다란 도화지의 그림을 그린다고 생각해보자. 그림을 그릴 때는 가장 먼저 무엇을 그릴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대상은 풍경, 정물, 인물 혹은 제품의 디자인이 될 수 있다. 일단 붓을 들기 전에는 분명한 대상이 있어야 한다. 대상이 영어 것으로 그리기가 좋다. 대상이 들어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알맞은 도구를 명확히 할 수가 있다. 풍경을 그린다는 것은 가정하에 다음 과정을 살펴보자. 풍경을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연필로 대강의 서식을 하면서 그림의 전체적인 구도와 집중적으로 들어질 소재의 연극을 정한다. 스케치를 완성하고 나면 옅은 물감으로 간단한 명암을 그리고 색을 칠하면 점점 세세한 것을 이렇게 차근차근 그림 그리기, 그릴기, 포커스 리딩 같이 이렇게 해서 마무리한다라는 거죠. 스케치하고 차근차근 그림을 그리듯이 그림을 그리는 것이다. 1단계 마인드셋. 이것은 나는 할 수 있다라는 마인드를 따지는 것이다. 목적은 목표를 달성하는 이유다. 왜 글을 읽는지가 명확해야 동기부여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포커 리딩을 마스터하려는 목표라고 하자. 성공적으로 목표를 완수하기 위해서는 자신감을 가지고 동기부여를 해야 한다. 내면에 점유된 능력을 조금만 끼워도 대단한 능력이 발휘한다. 마인드셋 가장은 그 읽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나의 안에 성공 메커니즘 작동하기. 나는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부수고 또 전략을 수립하고 자기를 냉소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사람보다 실패 확률이 높다. 속도를 뛰어넘게 두뇌의 능력은 이미 말했듯이 과학적으로도 아직 모두 발견되지 못할 정도로 무한하다. 단기간에 집중력, 고질적인 것은 모두 묵독 습관을 없애주고 빠른 속도로 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고 속도를 뛰어넘기. 그래서 잠재의식을 활용하고 산만함을 줄이고 핵심 단어를 잡아내는 두뇌의 활성화. 그래서 3단계는 스키핑, 스캐닝, 종족 정독이라는 말로 천천히 머릿속에 내용을 새긴다. 그래서 글 읽기의 고정관념 하나가 바로 글을 씹어먹듯이 천천히 읽어야 한다는 것이다. 고정관념이다. 보통서는 글은 읽을 때 1권에서 200 단어 정도 받아야 하지만 이 정도의 속도는 두뇌 활동이 긴장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우리는 천천히 잠에서 빠지기 때문에 가수면에 빠진다. 그러니까 천천히 씹어먹게 될 생각을 버리고 신속하게 뽑아내는 속도전. 그래서 페라리를 타고 30km를 기억하는 것이 그렇게 해서 안 된다. 300km냐 30km냐 결정하는 것은 바로 당신에게 달려있다. 스캐닝 훈련을 하게 되면 무엇이 달라질까? 빠른 속도 습관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빠른 속도의 습관을 만들고 그분이 가장 중요한 비결인 반복 학습을 넘어도 500 이상 많이 할 수 있다. 책, 신문, 보고서 등 매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남보다 많은 것, 또 지무 압도적인 요리, 두뇌 활성화. 그래서 4단계는 핵심 단어 뽑아내기. 핵심 단어 뽑아내고 에디슨 아무리 복잡한 설계라도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할 정도로 눈을 갖고 있었다. 포커스 리딩을 핵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해하고 이해하는 정리하는 3단계 법칙으로 하고 있다. 신경언어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조성적인 모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빅청크라고 부른다. 빅청크가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자신이 전달하는 핵심 메시지를 모른 채 막연하게 나가기 때문에 글의 핵심을 추출하는 것은 나무의 기둥을 파악하는 것과 같다. 기둥을 파악하고 전체를 볼 수 있으면 알겠다는 거죠. 우리가 글을 읽고 기관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핵심 위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포커스 리딩 네 번째 핵심은 핵심 단어 뽑아내기, 익숙해지는 비즈니스 공부, 글쓰기,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시간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나보다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다. 5단계 질문하기, 글을 읽고 글쓰기 최종 목표다. 훌륭한 답은 훌륭한 질문에서 나오는 것이다. 포커스 리딩에서 퀘스천, 또 에스킹이라고 하지 않고 커뮤니케이션을 이것은 그런 생각이다. 글과 소통을 하기 위해서 도구로 질문하는 것이다. 단순히 모르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사고로 모든 글 읽기는 유익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글 읽기의 핵심이자 마무리가 질문하기와 똑같은 맥락인데 우리가 무엇을 배웠는지 이 문제의 핵심은 뭔지 핵심을 찾으라.
질문 찾아내는 것은 그렇게 최종 목표다. 훌륭한다면 훌륭한 질문에서 나온다. 모든 권력과 유익할 한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하나? 현명한 선택은, 내가 버려야 할 것은 좋은 답을 얻게 하고, 현명한 선택, 생각의 능력, 정보 필요한 거, 이해, 또 능력, 정확한 핵심, 또 그런 결과 시행착오를 줄이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도끼 날부터 가라. 도끼 날부터 가라. 그들 길 통해서 인생을 바꾸고 싶은가?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나무를 베를 6시간 정도면 내 시간을 도끼 날을 가는 데 쓰겠다 이버려야니까. 도끼 날을 가는 것은 마인드를 정립하는 것이다. 단순히 포커스를 잃은 기술을 익히는 것보다 정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중도 포기하지 않고 포커스를 잃은 것이 가진 놀라운 효과를 확실하게 터득하고 평생 활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목적의식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해를 얻기 위해서 예시를 가지고 설명해 보겠다. 모방 룰 모델 무엇을 배울 것인가? 그렇기 전에 엄청난 열정, 창조적이고 목표, 효율적인 공유를 위한 가치 창조. 일당의 나의 룰 모델을 챙겨서 그의 생각, 가치관, 성공 노하우, 인생에 엮이는 걸 배우고 모방하는 것이다. 세상에는 더 이상 새로운 것이 없다. 이미 수많은 설리와 그 결과가 남아있다. 당신이 원하는 것 역시 이미 누군가에 의해서 고민하고 도전했으며 성실되었던 일이다. 지구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싶다면 더 나은 삶을 이뤄낸 다른 이유의 방법을 참고해야 한다. 그래서 자신의 활동을 분야 오리지널 즉 뿌리가 되는 사람을 선택해라. 당신의 역할 모델이 없다면 연계적인 변화를 만들기 힘들다.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모방과 천재가 되고 싶은 당신에게 다음 편은 작은 도움이 될 것인가? 이다. 롤 모델을 다루는데 방해가 되는 문제 해결 방안은 무엇에? 문제점, 부족한 글 읽기량, 수동적이면 태어나는 생활 습관, 동기부여를 위한 장기적인 목표가 우선, 장기적인 자기개발 전략이 우선, 삶의 목표와 동떨어진 생활 태도, 목표, 나의 글 읽기에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자. 개인 기술과 진단에서 우리가 처리해야 하는 정보의 양도 늘어나기 때문이다. 네 가지로 분류한 아래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 모든 일은 네 가지 중에 하나다. 1순위, 중요하고 급한 일. 또 2순위, 중요하지만 아직 급하지 않은 일. 3순위, 중요하지만 급한 일. 급하지도 않은 일. 이렇게 분류를 해서 당신의 중요한 가장 어디에 핵심을 두고 있느냐. 시간 배정 방법은 간단하다.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낮은 순위에는 기꺼이 우선순위에 이어서 포기를 하고,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 세 가지. 나의 목표에 부합하는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신의 가치를 얼마나 높일 수 있는가? 포기해야 할 것, 집중해야 할 것. 그래서 불필요한 것을 SNS 등등 비생산적인 술을 마시고 TV 이상한 것들. 자, 집중해서 중요한 것, 목적에 육체와 정신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 창조적인 가치, 글읽기 모임, 목표를 위한 단계적인 전략. 그래서 3년, 5년, 10년 후에 내가 어떻게 변화되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집중할 일과 포기할 일을 목록으로 만들어 보라.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먼저 포기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상상을 현실로 만드는 3단계 프로세스, 목표, 또 목록 작성, 또 목록에 적힌 일을 실행, 분야.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목록 작성. 에베레스트를 오른다고 생각해보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이 산을 동네 뒷산에 올라가듯이 오르려고 한다면 시작도 못하고 돌아오게 된다. 오르고자 하는 것을 명확히 했다면 그것에 오르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써보자. 기한을 설정하고 목록에 적힌 일을 실행하자. 기한이 없는 목표는 동기부여 효과를 현저히 떨어뜨리며 목표로서 기능을 상실한다. 구체적인 목표, 실행에 있어서 몰입은 중요하다. 결과는 오로지 실행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에디슨의 집중력, 몰입을 해라. 목표를 통해서 다중작업을 하지 마라. 동시에 두 가지 생각물을 처리하면 몰입을 못하게 된다.
집중력을 분산할 수 있는 것을 없애라. 큰 목표. 지속해서 무릎을 목표를 높여라. 생각하지 않은 데는 활동을 피해라. 가장 중요한 거. 글 읽기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글 읽기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일 뿐이다. 글을 읽는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목표에 대한 확신이다. 그런 확신과 의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목표와 그에 대한 맞는 설계가 필요하다. 나무는 특별함. 경계는 너머에 있다. 나무는 내 특별함. 벼룩은 크기가 겨우 2mm도 안되지만 노랗게 된 녀석은 세계 최고의 높이 뛰기 선수다. 최고의 약 300배 정도인 60cm를 뛰기도 한다. 사그러운 치면 약 500m가량을 뛰는 것과 같다. 벼룩을 20cm 높이의 유리컵에 가둬놓으면 톡톡 튀면서 유리컵의 천정에 계속 부딪힌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부딪히지 않을 만큼만 뛴다. 벼룩 20cm를 뛰던 벼룩은 절반 높이도 안 되는 20cm 정도만 뛴다. 이렇게 오랜 시간을 거친 벼룩은 그 후에 유리컵이 서로도 20cm 이상은 뛰지 않는다. 이렇게 20cm는 벼룩의 한계가 된다. 46cm를 뛸 수 있는 벼룩의 신체적인 능력이 있어진 것은 아닌데 당신의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한계는 자기 생각 속에서 만들어진다. 자기 생각 속에서 벼룩의 생각. 잠재력의 중심이 되는 내 무게는 고작 1.5kg밖에 이 작은 애에서 약 1조 개의 세포와 1000억 개의 뉴런이 있고 그리고 내 신수가 있고 잘못된 훈련 안구운동 훈련은 속도 훈련에 빠지는 것 등이 바로 안구, 속도, 안구 훈련. 지금까지 안구 그러나 우리 주변에서 안구 운동을 통해서 속도를 거듭났다는 사람은 없다. 결론을 말하면 안구 운동을 하려야 된다. 안구 운동은 그렇게 능력을 개발하겠다는 것은 뛰는 연습으로 마라톤에 하겠다는 터무니없는 말이다. 우리의 뇌는 시신경 인체에서 가장 빨리 반응하는 부분이다. 너는 무려 500분의 1초 속도로 시각 정보를 인식한다. 우리 너는 순간적으로 정보를 인식하는 것이다. 순간적으로. 이런 너는 억지로 특정한 속도를 정해서 정보를 빨려내서 되는 것도 아니다. 정보를 저장하는 것은 너다. 너는 글자를 비치는 거울일 뿐이다. 보고 내가 너는 정보를 보지만 두뇌는 정보를 읽는다. 눈동자가 다 움직이는 결론적으로 안구 운동을 통해서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 해도 그래서 스스로 움직이는 자동 메커니즘보다 더 빠를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상적인 기술은 자전거 투기처럼 한번 배우면 평생의 효과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 읽는다, 본다, 느낀다 등등의 동의하다. 왜냐하면 결국 두뇌가 어떤 정보를 인식하고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두뇌가 원하는 방식으로 정보 입력하는 것이 바로 효율적인 글읽기 방식이다. 핵심, 결론, 정리한 거, 거시적이고 반복의 요약 정리, 더 빠르게, 더 정확하게, 더 잘 이해, 오래 기억할 수 있게 본질적으로 본다. 두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그렇게 했네요.